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한국당의 대북 제재 위반 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는 유기준 의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나마 한국당에서 참 보기 드물게 일을 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의원님이 좀 주로 이번에 돋보이시던데 그 대북 제재 그 위반 특위 처음에는 석탄 무슨 특위인가 이랬는데 이름이 중간에 이제 정재유 등장하면서 바뀌었죠. 예, 뭐 예. 전에는 이제 석탄을 예. 주된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이제는 석탄 이외에도 예. 뭐 정제유라든지 예. 또 뭐 선철 이런 거 예, 선철도 있죠. 예. 그것을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예. 조사 특위로 예.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고 제가 4월부터 예. 이 명칭으로 위원장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회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예.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예. 이 대북 제재에 대한 예.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예. 그 기관들의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고 또 이제 어제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 조사 특위에서 한 것들이 예. 정부의 특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서로 살펴보고 예. 그게 현재 그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옳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조사를 좀 더 잘해라고 촉구를 하고 그게 여의치 않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더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그렇게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이 뉴스 브리핑 차원에서 이제 6월 21일 날 홍대 앞에서 앵그리 블루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파란색으로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지난 12월 10일 날 김정은 방남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2차 차원으로 이 지금 석탄 정제유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이 이 국제적인 거대한 어떤 조직 이런 부분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국제 간첩단인가 이제 이런 어떤 의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하려고 그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입장을 밝혀라고 지금 요구를 하려고 집회를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뉴스 브리핑에도 석탄 정제유 이야기만 하면 조회수를 강제로 조작하고 빼면서 아예 이 논의를 못하게 하도록 저희 뉴스 브리핑 채널에도 압력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그 제가 조금 여쭈면 이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잘하라고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해도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진실을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당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예, 뭐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가 이제 특위 차원에서 예. 그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예. 그 조사기관 또 수사기관 보고 수사를 더 하고 또 조사를 더 해서 이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해라고 여러 번 촉구를 해도 한마디로 지지부진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동풍식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지금 예.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예.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까지 실어 나른 그런 와이즈 어니스트호 그 사건의 경우에도 그 석탄에 대해서 국내 수입업자가 그 홍콩에 있는 그 외국 회사하고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또 유엔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대금까지 지불했다고 하면서 그 석탄을 한국으로 달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가 있어서 이건 관세법 위반 또 남북거리협력법 위반의 소위 말해 실행이 착수가 있고 만약에 물건이 안 들어왔다면은 그런 미수가 되기 때문에 그 미수범의 경우도 아까 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든지 관세법 위반의 경우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도 뭐 조사를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이 업체가 석탄을 수입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위협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정말 이거 얼토당토 않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 당장 그 미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려고 해도
뭐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점점 좀 덮으면서 그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뭐 언론에도 났으니까 뭐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NMX라는 회사요. 자기가 사장이라면서 유엔과 뭐 국정은 뭐 정부 쪽에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돈을 그렇게 준 바도 없다라고 딱 잘라서 잡아떼더라고요. 그래도만 그 뒤에 뭐 와서 설명하겠다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크게 진실을 말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배가 지금 밖에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 공항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 석탄이 와이즈 어니스트는 지금 사모아에 잡혀갖고 예, 그거 좀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좀 하십시오, 형님. 이제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예. 작년 초에 예. 작년 3월인가 그때쯤 4월입니다. 예. 4월에 이제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출항을 해서 예. 그 인도네시아로 왔습니다. 예. 와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석탄을 하여가지 못하고 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에는 이 선박을 압류했다가 압류해서 풀어주고 그 이 선박과 이제 석탄은 이제 선박은 별도겠습니다만 별도. 이제 석탄은 석탄은 이제 동탄호라는 배에 베트남 따로 배더라고요. 베트남 예. 배에 실어가지고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로 예. 수출을 다시 하려고 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게 너무 이상한 그런 물건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입항을 보류시키니까 예. 결국은 인도네시아를 출항을 했지만은 그 석탄이 다시 말레이시아 못 가고 예. 지금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싱가포르 앞바다에 예. 동탄호가 석탄을 싣고 그냥 그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원래 싣고 온 선박인 와이즈 어니스터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라고 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건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르면서 그 위배한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의혹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이 선박을 몰수해서 예. 현재 그 미국령 사모아에 그 예. 선박을 지금 끌고 갔죠 한마디로. 예. 예. 그래 그러고 나서 현재는 이제 이 선박에 대한 압류 조치에 들어가서 좀 있으면 이제 공매를 하고 그 공매한 매각 대금을 예. 나중에 이제 어디 손해배상금을 충당하든지 어딘지 아마 알겠죠, 그렇게 그죠? 될 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진실 밝히신다고 예를 많이 쓰셨는데요.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유엔의 대북 제재 국면 하에 또 7개국 함정들이 저렇게 뒤지고 다니는데 이번에 그 석탄 밀수에 관계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8월 달에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연말쯤에 이제 기소가 됐죠. 예. 그래서 그 회사들이 전체가 몇 개쯤 되고 지금 이 처벌 상황이 어떻게 좀 진전되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건수로는 예. 제가 알고 있기는 3건입니다. 예. 그 대구 세관에서 조사한 건이 사실은 제일 이제 지금 예. 크게 문제가 되는 예. 그런 건인데 예. 대구 세관에서 조사를 한 건은 이제 개인 3명 예. 또 법인 3곳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 여성이죠. 예. 그 수입업자 대표를 구속해서 기소를 하고 예. 다른 사람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부산 세관에서 한 첫 번째 건은 예. 개인 3명 법인 2곳 구속 송치 의견으로 예, 예. 관세청에서 검찰에 송치해서 예. 검찰이 이거는 3사람 모두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세관에서 한 두 번째 사건은 예. 개인 3명 법인 3곳을 구속 의견으로 송치해서 예. 검찰이 수입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 이렇게 예. 해서 현재로서는 총 3건이 돼 있는 상태고 예. 수입업자 대표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를 한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이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예. 구속 기소한 것은 예. 법 제정 이후 처음이라고 이렇게 예. 밝히고 있는데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구세관 조사건의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이제 관세청에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석탄 밀반입 조사 예. 특위를 만들어서 예. 발족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작년 8월 10일로 내 기억을 하는데 관세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북한산 석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취득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이 아니고 수수료조로 받았다. 예, 제3국에 중개하고 수수료로 네, 현물을 받았다. 그래 말했죠. 예.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해경인가요? 받아보니까 관세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실제로는 구속된 수입업체 대표가 이제 수수료가 아니라 실제로 외화를 송금하고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203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환율하면 24억쯤 되죠. 그을 이제 이것도 수입 신고한 해외 거래처가 아니고 제3자에게 외화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내가 가져왔는데 이걸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방금 설명드린 게 대우세관 조사 건인데 이게 총 그 3만 3천 톤을 금액은 317만 달러인데 그중에 지급한 거는 203만 달러 아까 24억 원을 이제 이걸 제3자에게 송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겼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아직 안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더 있는데 그 작년 8월에 이제 선처를 들여온 건 이거는 신용장으로 또 결제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도 이 은행을 좀 밝혀야 되는데 아직 제가 이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71만 많이 액수가 많네요. 71만 달러죠. 71만 달러네요. 이거 지금 우리 돈으로 한 8억 5천쯤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장에서 이제 이 사건의 공소장도 다른 사건의 공소장도 비슷합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싶었던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선박이 이후에도 제재 조치 없이 뭐 여러 차례 국내 입항을 했고 또 석탄 원산지 증명서 연령 분석서가 위조가 되었고 또 이 물건을 사용한 데가 지형적으로 남동발전인데 연락 분석을 엉터리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또 이에 대해서 경찰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경찰과 이제 관세청인데 관세청. 경찰은 이제 수사를 안 하게 하고 손떼기하고. 관세청을만 수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그 결국은 반쪽짜리 수사만 하게 된 것이다. 그다음에 석탄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밝히지 않고 불상의 방법 이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수수료 한 그 말을 아마 이렇게 적어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외화를 송금하고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을 허위 기재한 거 아닙니까? 허위 기재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 발표를 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공소장을 만들어둬서 이게 뭐 저희들도 봐서는 이게 좀 이 사건을 좀 축소하거나 무마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좀 듭니다. 어쨌든 북한에 돈이 안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돈 붙인 부분을 끝까지 이렇게 비밀로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불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고 또 심지어는 작년 8월 그 10일 날 중간 수사를 발표할 때는 이게 수수료조로 취득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게 뭐 바로 밝혀졌죠. 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게 수수료조로 보통 5%입니까 3%입니까 2%입니까? 그건 지금 결국 아닌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게 되버렸는데 이게 그 결국은 돈을 지급했다는 게 드러났죠. 드러난 거죠. 자, 그 밝히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런데 석탄 밀수 업체들이 진짜 또한 단순하게 돈만 벌라고 저 위험한 짓을 구속까지 각오하고 저거 뭘 큰 돈 번다고 저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산 석탄이 그 러시아산 석탄하고 비교할 때 좀 열량도 조금 떨어집니다. 질이 조금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 톤백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한 톤이 들어가는 그 백이 있습니다. 그 고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시가보다 한 23에서 39% 정도 저렴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석탄을 수입하는 거는 그만한 좀 리턴이 대가가 좀 다른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뭐 노 리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일단 가격에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얻는 수익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그게 이거에 대한 치명적인 유혹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은 뭐 증거가 없으니까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은
저 사람들은 봐지고 실제 뒤에서 저걸 조직적으로 시키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는 안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현재로서는 없겠습니다. 현재 나와 예. 있는 그러겠죠. 자료 증거로 봐서는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예. 하여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은 예.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석탄이 열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또 싸니까 네, 시세 차익을 노리다. 예, 막 그렇게 볼 수 예.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그때 발표하신 자료에서인가 보면 별도로 저 질문항 7번에 제 3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24억이라든지 203만 불이 아닌 그 10몇만 불씩 해가지고 작은 돈으로 제 3자에게 보낸 돈이 있다고 이렇게 드러났었는데 그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예. 원래 이제 물건을 그 수입하기로 계약을 하면은 예. 물건을 보내준 사람에게 예. 대금을 송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산세관에서 조사한 건을 보면은 예. 그 첫 번째 부산세관에서 조사한 그 첫 번째 건을 보면은 여기가 예. 이거 뭐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뭐 예. 무연탄 예. 1,590톤을 예. 예. 13만 5천 달러에 예. 해서 이거는 바로 제3자에게 성공을 했습니다. 예. 예.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 때문에 과태료를 이렇게 물게 예. 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부산세관에서 한 다른 건, 두 번째 건은 예. 여기는 이제 매매 대금이 예. 13,250톤인데 예. 한 120만 달러 정도 되죠. 예. 119만 달러인데 예. 예. 여기는 이제 외환 송금을 한 게 106만 달러고 제3자에게 7만 6천 달러 이렇게 해서 7만 6천 달러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한 그런 경우가 돼서 그래서 부산세관에서 한 첫 번째 건은 전액을 제3자에게 송금했고 두 번째 건은 그 일부 을 송금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왜 다른 통장에다가 소액을 떼가지고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문이고 또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그 답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제3자에게 송금을 했고 그 받은 제3자는 누구인지 그 제3자 그 돈을 받아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알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제가 있습니다. 그냥 순전히 이제 추정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보낸 거는 제3자에게 보낸 거는 북한의 이 석탄 대급값이고 소액을 빼가지고 보낸 거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시켜서 이 일을 대행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수고비 조로 빼가지고 제3자에게 송금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진짜 주인이라면 내가 그 수입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남동발전에 넘겼으면 석탄을 남동발전이 주는 돈 중에 내 이익금은 그냥 내 계좌에 남기고 내가 받는 통장에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 이제 저 사람한테 수입한 차액 수입 대금만 보내지 이걸 나눠서 크긴 덩치로 보내고 작음을 떼서 한 그게 보니까 한 7%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렇죠. 하는 이제 부산세관 두 번째 거래가 이제 예. 그 7% 정도 예. 돼서 글쎄 그 뭐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마당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예. 추론을 해서 말하기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어쨌든 또 한번 간에 지켜보시기 이상한 바랍니다. 것은 예. 거래 당사자에게 송금을 해야지 예. 왜 제3자에게 예.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저기 4번 그 네. 석탄에 관한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이제 북한 측과 이렇게 접촉한 이 경위가 이제 누구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도 불상이고 또 어디에 납품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불상이고 또 송금 경위도 불상이고 그 공소장이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공소장 내용에 이 제대로 어떤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지금 그런 어떤 의혹이 이 의원님이 그때 제기하셨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의혹들이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취득 방법에 대해서 불상의 방법이라고 이제 기재를 해뒀는데 예. 또 여기에 또 대금 지급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없거나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이게 유통 경로를 밝혀야만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공범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예. 그것도 밝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가 이 특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파헤쳤던 게 있습니다. 예. 이 최종 소비자인 최종 그 석탄을 예. 소비한 그 남동발전에 관해서 예.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그 관세사에게 알렸고 관세사는 남동발전에 알렸다는 내용의 관세청 직원 증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공소장에는 그 사정을 몰랐던 남동발전의 직원을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배척되는 증거가 배척되네요. 있는데도 네. 한쪽만 선택을 해서 한 부분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쉽게 말하면 지금 그 문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뭐 그 전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적폐 수사를 예. 꽤 오랜 기간 하고 있지 했죠. 예, 않습니까? 했죠. 예. 지금 대통령 취임이 벌써 2년이 넘어 3년 예. 차인데도 예. 그 적폐 수사는 뭐 밤을 예. 막 그 낚같이 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인드. 네. 이 적폐 수사의 의지 10분의 1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진 않고 아마 그 지금 말한 의혹을 바로 벗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많은데요. 그 의원님은 저 검찰의 지금 저 공소장 내용을 이렇게 입수해가지고 지금 보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소장 내용이 지금 다 저렇게 돼 있습니까? 이 공소장 자세하지 내용을 않고.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근데 그 공소장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혹 투성이니까 좀 더 조사를 해라고 그렇게 예. 말을 해서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답보 상태이고 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수사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그럴 생각하고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1월 9일 날 대구 쪽의 일부 신문에만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그 재판을 이제 공판 기일 가지고 이제 이 이제 재판에 구속된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성의 이제 공판 기일 이제 조정 관련 이런 재판이 열렸는데 그 구속된 여성이 수사기관이 답변을 강요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남들은 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만 구속됐다. 그 여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 여성이 이 진술을 해서 그 때문에 이제 구속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한다고 판사한테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변호인이요. 예. 또 기사에 나온 사항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월 28일 날인가 다시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가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은 기각한 걸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여성이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겠다고 구속된 여 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국당의 그 제재 위반 특위에서 그 내용을 좀 입수해 가지고 그 변호사 측도 한번 좀 접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강요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여성을 구속시켰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답을 정해놓고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습하기 위한.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이게 처음부터의 의문이 그 작년 8월 10일 날 관세청에서 네. 중간수사 발표를 할 때 이게 아마 대구 세관에서 조사한 건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그 수수료조로 취득했다고 했다가 예. 지금은 그중 일부 예. 317만 달러 중에서 예. 203만 달러를 제3자에게 예. 현금으로 송금을 해서 그래서 과태료를 처분을 했단 예.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제3자가 도대체 누군지 그러면 차액은 지금 현재 지급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예.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사를 한다는 말을 못 들었고 방금 그 우리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에서 특히 구속자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인데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보통 이런 류의 사건은 그걸 수입한 사람이나 정권의 의도가 이걸 갖다가 되도록이면 덮고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다 이렇게 배심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압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폭로할 거리를 있다고 정황으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여성 변호사 측에 좀 철저히 좀 차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한 정황을 들어보면 왜 그 여성만 구속되었는가? 그 여성은 분명히
수사기관이 답변을 강요했는데 그걸 갖다가 따르지 않아서 자기만 억울하게 구속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단은 금액이 예. 좀 크고 예.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외환 송금이 이루어진 금액 자체 크고 그래서 아마 예. 그 구속 사안이 된 것으로 예. 보이는데 이제 그 금액이 뭐 이거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이거는 203만 달러고 부산 세관에서 한 거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그 106만 달러가 송금이 돼서 거기도 한 사람이 구속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송금 액수가 좀 크고 이 그 거래 양이 좀 크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사정에 있는지는 신문 보도 내용이니까요.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탄 밀수도 보면 사실은 작년 8월에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서 이 부분들을 집요하게 그때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도 사실은 뭐 이 사건을 갖다가 미국이 한국 측에 그 2017년에 벌써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국 CIA 측이 한국의 정보기관에 통보해서 정권이 이게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하는 척 그냥 압류만 해놓고 있다가 통관 보류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또 통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줬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이제 대구세관에 들어온 이 물건의 경우에는 들어온 지가 좀 오랜 기간 동안 통관 보류를 시켜놓고 수사도 좀 상당한 기간 동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당에서 그 특위를 만들고 그게 8월이죠. 작년 석탄 특위가. 우리가 만든 게 8월 초쯤입니다. 7월 달부터 주로 부각되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8월 초에 이제 특위를 만들었고 그때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8월 10일 날 이제 중간 조사를 발표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수수료를 취득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발표를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들이 나중에 밝혔고 그래서 이게 그 북한산 석탄이라는 그런 제보가 정확하게 언제 왔는지는 뭐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말들은 좀 있었을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통관을 보류시켜놓고 그 물건을 근데 결국은 나중에 통관을 시켜서 소비는 했을 겁니다. 네, 소비를 다 써버리고 뭐 그거 샘플 갖고 오라니까 없다고 뭐 그랬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실제 미국은 2017년에 아마 한국 쪽에 통보를 하니까 아마 통보 받았을 때 세관이 이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뭐라 하니까 이제 세관도 통관 보류를 하고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또 2018년이라는 게 1월 달부터 북한하고 굉장히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는 뭐 문개는 쪽으로 갔다가 미국의 소리 방송 국무부 산하 방송이 그걸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 다시 부각되고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저걸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수사한 그런 정황이 지금 여러 군데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그 앞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8월 초에 우리 특위를 구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관세청에서 이제 중간 조사 발표를 한 내용에는 북한산 석탄을 이제 시인한 것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물론 그 내용을 취득한 방법이 수요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석탄이라고 시인한 그런 수사를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끌 수 없었다는 그런 게 있었겠네요. 그죠? 아마 압박을 받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원님은 원래 이게 전공이 원래 회사 관련 회사 업무 관련 변호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부산에서요. 그렇죠. 제가 이제 소위 말해 해상 변호사를 꽤 오랜 기간 동안 부산에서 하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왔고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저거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제 전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전문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이 내용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려울 만큼 좀 이 방대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그 국제 거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좀 이상하다는 점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지적을 했더니 마침내 그게 이제 수수료죄로 받은 게 아니고 현금을 송금했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인데 처음에 그렇게 말할 때부터 저는 좀 의아스럽게 수수료죄로 그 석탄을 취득했다는 말을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면 그 외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거나 또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는 그
물건 대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주로 예. 성행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은행을 통한 거래, 이제 신용장 예. 거래죠. 이제 수입자가 그 신용을 그 자기가 담보를 할 수 없으니까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내서 해서 중간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은행끼리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를 하는 게 신용장 거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사자끼리 물론 은행을 통해서 송금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소위 말해 전신환 거래, 예.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하는 그 두 가지 형태의 예. 거래가 대부분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예. 그걸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수수료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금을 송금한 그 TT로 송금했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밝혀진 거죠. 예. 그러시구나. 자, 오늘 1부에서 지금 주로 석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내일 2부에서는 지금 이 정제유 불법 환적과 관련되는 이야기, 와이즈 어니스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